안녕하세요. 김준호의 공작실 시즌2 첫 번째 방송입니다. 한동안 공작실 업데이트가 안 돼서 무슨 일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는 아니구나, 조금 받았는데요. 지역 일정이 워낙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치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좀 쉰 거 새로운 컨셉으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컨셉을 정하기도 전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시즌2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장소가 좀 바뀌었죠? 여기는 국회 본청이고요. 그동안 의원실이나 정책위방, 의원회관에서 했는데 이제 국회 본청에서 본격적으로 시즌2는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변화는 뭐가 있냐? 글쎄요. 뭐 앞으로 차차 만들어갈 게 아닌가 싶고 더 자주 업데이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즌2 첫 번째 방송은 화제가 되었으면 하는 인물, 녹색정의당 비례 2번으로 배치될 것 같은 유력한 분, 안동의 젊은이 허승규 녹색 부대표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0분 전에 섭외된 녹색정의당 녹색 부대표 허승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쉽게 모셨어요. 그래서 뭐 외우고 있으시죠? 근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출연료 없는 게스트가 오니까 아주 이제 제작비 부담이 적어가지고 아주 좋네요. 이제 우리 허승규님을 아는 사람은 굉장한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아직은 이제 고관여층은 허승규란 이름을 다 알아요. 근데 그리고 방송도 안동 지역에서는 명사거든요. 사생결담? 네, 사생결담. 안동 MBC 경북 북부 9개 시군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매주 나가셨죠? 그게 야구 그 투수처럼 선발진이 있는데 그래서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방송 경험은 지역에서 유지시고, 그리고 유지는 아니고. 그래요? 이분이 돈은 어떤 많지 분이냐? 않아요. 좀 설명을 좀 이제 해야 돼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녹색당에서는 뭐 부대표도 하시고 다 하지만 또 이제 정의당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분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소개드리면 안동의 강남 좌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안동시 강남동 주민자치위원이고요. 네. 강남동에서 2년 전 지방선거에서 25% 1등을 했습니다. 강남동에서 이겼어요. 네, 강남동에서. 강남동에서 안동시에 강남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좌파다. 정말로 그런 거고, 지방선거를 이제 2번 출마를 하셨어요. 그쵸? 2018년에 처음 나갔고 2022년 같은 지역구에 2번 출마한 유일한 녹색당 유일한 녹색당 정치인이고 의미 있는 득표력, 선거 비용을 다 보전받은. 네, 2018년에 16% 얻었고요. 2022년에는 18% 그렇죠.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15% 이상을 얻어가지고 부채 없는 청년 정치인 아닌가요? 네, 부채는 없는데 자산은 많지 않습니다. 자산은 많지 않다. 그건 나중에 이제 재산 공개되면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력한 청년 정치인으로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사실 지금 좀 무색해졌습니다만 작년 한 해 나름 여야 좌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제 정치개혁 2050이라고 이렇게 20, 30, 40대 초반도 약간 포함된 이제 정치개혁 2050의 주요 멤버 중에 한 분이셨죠? 녹색당에서. 네, 저랑 우리 녹색당의 전 김혜미 부대표 지금 마포에 지금 열심히 출마하고 지역구 후보인데요. 같이 녹색당의 청년 정치인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뭐 천하람, 이탄희, 뭐 하헌기, 뭐 있었는데 조성주 뭐 이래서 좀 저희가 보기 좀 아쉬워서 저희는 뭐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는 않고요. 녹색정의당에서 열심히 정치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송이 나가겠지만 저희가 민주당이랑 정치개혁과 관련된 정책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비례대표 한석을 줄이는 바람에 이런 당이랑 어떻게 지금 정치개혁과 관련된 정책 연대를 하냐 싶어서 이제 그 논의도 중단되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큰 결심하셔가지고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는데 원래는 조금 꺼려하셨잖아요, 그죠? 네, 제가 2018년, 2022년에 연달아 이제 녹색당으로 안동시의원에 출마를 했고 3수 26년에 세 번째면 보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 안동에서 녹색당 최초로 지방원에 당선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녹색당이라든가 기후정치 또 진보정치가 이런 총선 과정에서 또 성공적으로 선거연 정당을 선거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당원들의 요구와 부름을 받아 제가 또 녹색당 정당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식상하다. 했습니다. 될 것 같으니까 온 거 아니야? 되겠죠? 네. 아니 당연히 녹색정의당 이번에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역할이고 녹색당 또 이번에 최초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감 가지고 왔고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저 혼자서는 힘들고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5만 녹색정의당원들, 녹색당원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 그 김수민 편에 한번 이름으로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홍보팀이 실수로 허순규로 나가서 그때 참 근데 개인적으로는 좋았는 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댓글이 달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 조회수가 몇천 회가 넘는데 허순규 누구야? 녹색당 홍보에 도움이 돼서 그 홍보팀의 실수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허승규 자막 잘 처리해 주시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녹색당 최초의 지방의원 출신인 김수민 평론가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김수민 평론가는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이제 녹색당 입당을 한 이삭죽기 케이스였고 그래서 녹색당 자발적 입당, 자발적 저희가 주운 게 아니라 자발적 입당, 자발적 입당. 그런 분들이 좀 계셨었죠. 네, 두 분 과천에 우리 재선했던 서영원 전 과천시 의장님하고 두 분이 창당 때 들어와서 저희가 2년 정도 지방원을 보유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2014년 6월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녹색당 이름으로 이제 험지에서 계속 이제 밭을 일구고 계시다가 이제 지금 이번에 비례대표 출마를 이제 결심을 해서 이제 당선권에 이제 이름을 올리시게 됐습니다. 혹시 뭐 그런 건 없죠? 뭐 대학 입학할 때 뭐 이렇게 자소서를 잘못 쓰거나 뭐 이런 건 없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 그런 거 없냐? 저 지금까지 뭐 도덕적으로 깔끔하게 두 번의 선거로 검증돼서 살았고요. 물론 인간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매일매일 참여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고요. 어제 남은 그 40일 동안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녹색정의당분들 걱정 끼치지 않게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가능성이 없고요. 네. 저도 장롱면허예요. 저는 음주운전 취소가 아니라 면허를 딴 적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그러면 저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요. 네. 안동에서 사실은 무상대중교통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계셨잖아요. 최근까지도. 그죠? 네, 제가 2020년부터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이라고 대중교통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이 안동뿐만 아니라 이 서울가 아닌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으로 가면은 굉장히 대중교통이 불편한데 타는 사람들은 이제 청소년이라든가 우리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들이 많아요. 제가 일단 버스 타다가 너무 화도 나고 해가지고 이걸로 조금 지역사회 시민운동도 하고 녹색당의 조직 기반을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공공교통이 트렌디가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당내 경선 1등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어렵게 1등 했거든요. 안동이 사실은 서울보다 훨씬 큽니다. 전국 시중에 제일 커요. 서울의 2.5배. 제일 큰가요? 두 번째로 알고 있었는데. 시중에서. 시중에서. 그러니까 시군 합치면 세 번째고 강원도의 홍천군인가 거기가 제일 크고요. 맞아요. 시중에 제일 큽니다. 시중에 제일 크다. 시군구 중에서 시중에서 제일 큰 거고 댐이 또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그죠. 두 개 다 있죠. 안동댐, 이마댐.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어마어마한 지역구. 15만 6천 명 살고 계십니다. 살고 있습니다. 안동이야말로 도농복합 지역이죠. 그렇죠. 옛날에 안동시랑 안동군을 다시 또 통합했던 역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가운데는 인구가 많고 이쪽에 큰데는 되게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촌 지역이 아닙니다만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안동 지역은. 그래서 원래 안동에서 쭉 초중고. 네, 제가 1989년 안동에서 태어나서 안동 성속병원 그리고 초중고 나오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서울 유학 생활을 하다가. 저도 이제 김준우 대표님 비슷하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종의 저는 뭐 운동권까지는 아니고 저 조금 진보적인 대학생활을 하다가 학과 학생회장이었다면서요? 네, 정치외교학과. 네,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이면 제일 정치 덕후고 정치인 되려고 현안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정치외교학과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 꽤 있는데 하는데 점수 맞춰 온 애들이야? 저는 정치 덕후 맞았고요. 외교에 관심 있는 애들이 더 많았다? 관심사는 많은데 또 우리 지인분들 상처받을 수 있을까봐
다양한 관심사가 있는데 저는 정치 외길 관심을 가지고 정치학과에 와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 이제 거리에 다녀보고 하다 보니 제가 그때 이명박 때 또 노무현 아니 말기부터 운동권이 다녔거든요. 아닌데 왜 거리는 왜 다니냐고. 진보적인 운동권 성향의 학생이긴 했죠. 네, 근데 뭐 그렇게 골수는 아니었고. 저희 운동권 척결 안 하니까 걱정하지. 그래요? 어쨌든 이 데모도 하고 이거 학생 운동 같은 걸 해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바뀌려면은 지역 운동을 해야겠다.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벼락치기를 하잖아요. 밤새고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 나오는데 새벽 6시인가 서강이 비추면서 지역 두 글자가 안동 두 글자라고 해야지. 지역 더 넓은 지역. 이게 보편적인 대명사로서 그게 2016년 6월 달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안동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선배들도 찾아뵙고 제가 14년에 군대를 갔는데 휴가 나와서 지역의 시민운동 하는 선배들 만나면서 이제 졸업 이후의 진로를 지역 운동으로 좀 정해본 것이죠. 2008년 정도에 대학을 간 건가요? 아니 2007년에 입학을 해서 제가 16년에 졸업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왜 오래 걸리죠? 이렇게? 한국사를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학업보다는 뭐 조직 활동가. 휴학을 많이 한 거예요? 휴학 3년 병역의 의무와 또 기타 그런 조직 활동. 이게 3년이 병역 의무 빼고도 3년 휴학을 따로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조직을 해야 되니까. 무슨 조직을 해? 아니 뭐 안동 향후에도 하고. 그러면 서울에서 쭉 있다가 안동으로 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안동에 있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지금은 이제 KTX 생겨서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옛날에 무궁화 타면 3시간 막 40분, 50분 걸렸거든요. 그거 타고 가가지고 안동에 사람들 만나고 조직하고. 학생일 때? 학교 다닐 때 휴가 나와서. 휴가 나와서 저 경북 녹색당 당원가족 한마당도 갔어요. 그래서 이제 프락치로 오해받아서 제가 의무경찰이었는데 아니 의무경찰이 왜 녹색당 행사에 오냐. 군대가 문제가 있네. 그런 거 통제도 안 하고. 근데 제가 그 자기개발서 제가 전공이 정치학이니까 제가 녹색당 활동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거는 자기개발 활동인 거죠. 그래서 제가 2014년 녹색당 대표 선거 토론회 영상을 부대에서 봤어요. 자기개발. 그게 최초의 당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녹색당을 제가 2015년 3월에 입당을 했는데 첫 정당이고 가입하려는 마음의 결심을 병역 의무하면서 우리 녹색당 강령을 제가 손으로 직접 필사를 해보니까 너무 괜찮았어요. 제가 입당을 했어요. 우리 정의당 강령도 괜찮은데. 정의당은 제가 정의당에 대한 애정은 창당할 때부터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은 팬이고. 진보신당도 팬이고. 진보신당은 제가 비판적 지지자. 지지를 했는데 가입할까 말까 하다가 그때 저는 뭐 사실 민주당도 비판적 지지했고 진보 정당들 비판적 지지했고 국민의힘은 아니었고 뭐 그런 정도의 정치 성향으로 20대 초반을 보냈고요. 생태주의에 대해서는 별로 감이 없었습니다. 약간 좀 냉소적이었다가 녹색 블라인드였는데 그린 블라인드였는데 네, 녹색하고는 거리가 멀었는데 이제 녹색당이 창당되고 나서 처음엔 제가 입당하려는 느낌이 아니고 이런 당이 한국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응원한 입장이었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졸업과 함께 제대와 함께 이제 바로 지역으로 내려와서 뿌리를 박으신 거예요? 15년도에 이제 제가 학교가 남았으니까 15년 3월에 이제 녹색당 활동이랑 졸업 준비 지역 활동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정말 미친 사람처럼 녹색당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겠죠. 그때는 정말 초심은 그대로인데 좀 많이 나댔어요. 15년에 제가 3월 2일 날 입당 또 온라인으로 안 하고 굳이 녹색당사 전국 사무처장 가가지고 우리 고이질산 사무처장님하고 사진 찍어서 그 빡빡머리에다가 그걸 또 녹색당 그룹에 올려가지고 오지랖을 엄청 부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그러시구나. 이것만 하면 우리가 안동 표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 허승규 부대표님이 원불자십니다. 저도 몰랐는데 지난번에 공작소 나와가지고 내가 김수민, 허승규 다 TK고 약간 녹색당 쪽이고 다 불자 아닐까? 그쪽은 원불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불교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한국 종교인평화회 청년위원 출신이고요. 우리 7대 종단 평화협력을 모색하는 단체고요. 제가 원래 첫 번째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근데 원불교가 모든 종교의 근본이 하나다. 그 대한민국 사회 종교 간 협력과 연대에 가장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저 원불교를 시작을 해서 또 불교, 가톨릭,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적을 두고 있다고? 다 우리 원불교 우리 훌륭하신 성직자분들 다 상의를 했어요. 근데 원불교 법문에 그런 게 나와요. 우리 한 기독교인이 원불교를 다니려고 하니까 우리 원불교 창시자분께서 교회에서 열심히 그 예수님 말씀 잘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원불교 정신이다 해가지고 원불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선거연합보다 종교연합이 훨씬 더 익숙한. 왜냐하면 이게 원불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한데 모든 종교가 원하는 근본은 같은데 그게 문화라든가 제도나 어떤 다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극우적인 어떤 신앙인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시대에 참 종교인이라면 기후위기 문제 직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가톨릭적인 실천 방안이 있을 것이고 불교적인 또 유교적인 제가 또 유림단체 회원입니다. 안동청년 유도회. 통합의 상징입니다. 이 매치는 유도가 아니라 그 유교 유림단체 회원인데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그렇죠. 유교에서 제가 또 기후위기 강연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것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7대 종단이면 이제 개신교랑 이제 카톨릭이랑 불교, 불교랑 원불교, 유교, 민족종교, 그냥 천도교까지. 인내천 사상. 그렇군요. 우리 천도교에서도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천도교도. 그 전주 한옥마을 가면 거기 동학혁명 기념관 있잖아요. 저 천도교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네, 천도교가 네. 그 전북 쪽에도 강한데 또 천도교의 창시자 우리 최재우 선생님은 경북 경주가 고향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 전국 곳곳에 우리 또 동학 정신이 있으니까 이번에 녹색 정의당에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종교 문제에 나왔어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목포를 좀 다녀왔는데 가다 보니까 신천지 교회가 너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실은 뭐 JMS 문제라든지 신천지 문제라든지 신흥종교라고 다 배척할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신흥종교였으니까 그렇긴 한데 다소 이제 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좀 이른바 이단이라고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낙인 찍는 것도 다소 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종교로 인해서 일상이 파괴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좀 적지 않아서 이런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민생 문제인데 우리가 좀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니야 이런 반성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에 대해서 판단은 어떤 교리적인 것보다 그 종교가 지향하는 가치가 정말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정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인 것 같고요. 뭐 이제 특정 종교 같은 경우 또 이 악플 달릴 수도 있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종교는 그건 저는 뭐 참된 종교가 아니다, 거짓 종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차라리 그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녹색정의당 활동이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왜냐하면은 이 정당도 이 종교적인 느낌이 있어요. 공통의 가치관을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과거 종교가 했던 어떤 사회 공동체적 기능을 정치가 일부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당 활동 제대로 하시는 게 또 건강한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우리 안동교구 정상동 성당 생태환경 부장인데요. 작년부터 또 우리 가톨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가톨릭이 기후위기 쪽에 뭐 다른 종교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교황님 말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종교 건강한 종교 활동 하시고 또 1인 1정당 건강한 정당 활동하시면은 개인의 영혼도 구하고 사회적 영혼도 구한다. 네,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네. 1종교 1정당. 저는 카톨릭입니다만.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테레자 요한. 저는 블라시오. 야생동물들의 수호성인인데요. 오늘 너무 많은 제 얘기가 지금 방송을 나가고 있어서. 아니, 그런 방송이에요. 네, 이거. 네. 30분 전에 섭외가 돼가지고 지금 대본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원래 유튜브의 세계가 야생의 세계고. 네. 걱정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부모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이제 그 맨날 점자 빼고 하던 얘기를 뭐 안동 MBC에서 하던 거 이런 거 말고 좀 내려놓으시고 좀 더. 네, 거기가 아주 점잖게 하거든요. 네, 좀 많이 봤어요. 네. 조회수가 낮아도 네. 우리 허순규 당원 부대표님이 뭐 하시나 맨날 이제 종종 보고 제가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 활동하면서 사실 뭐 얼굴을 알고 지낸 지가 한 5, 6년 정도 이렇게 된 사이였는데
어쨌든 또 이런 인연으로 하게 된 사실 꿈에도 몰랐는데 그죠? 저 사실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친했는데 되고 나서 멀어졌죠. 서로 당이 다르니까 저 입장 차이가 있는데 어떤 그런 진짜? 것들을 어떤 사적인 관계로 풀어가는 건 옳지 않아서 이제 거리를 두고 있다가 뭐 이렇게 우리 이제 하게 부대표가 됐으니까 됐으니까 협업해야죠. 네. 뭐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서 얘기한다? 아니 저 되게 응원하지만 또 제가 또 우리 녹색 당원들의 입장도 대변해야 되는데 뭐 지금 잘하고 있죠. 녹색정의당 네. 부대표시라니까 이제. 그렇죠. 녹색정의당 부대표인데 중요한 건 우리 4월 10일 날에 우리 녹색정의당의 전략 후보들까지 한 10번까지는 당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구에서 우리 이보람이 권영국 후보 얼마나 훌륭합니까? 거기에다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도 정말 훌륭한 후보들이 될 것 같은데 다 당선시키려면은 한 10%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것만 바라보고 네. 네. 지금 이제 갤럽 같은 데서 조사 보면 이제 지지율은 2% 나오는데 지지 의향은 11%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정의당을 혹은 녹색당을 찍어 주셨던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정책이나 공약이나 아니면 뭐 비례대표 후보들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기회를 다시 한번 줄까 말까 이런 약간 잠정적 지지 철회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얼만큼 돌아오게 하느냐가 저희가 어떻게 또 남은 기간 좀 성찰하면서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무상교통 운동이나 뭐 선거제도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이제 또 다양한 활동을 사실 하셨는데 지역사회에 있다 보면 또 지역의 청년 문제 관련해서 뭐 네트워크 같은 거 만드셔서 또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지역의 청년들의 제일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 청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주거, 진로, 직업, 일자리 문제, 거기에다가 뭐 교통 문제, 자차가 없는 청년들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교육, 지역 대학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다니면서 어떤 느끼는 교육의 기회 제공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대책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좋은 건 이미 나와 있다. 다만 해서 안 될 짓거리를 하지 않아야 재원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녹색정의당의 3가지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불평등, 그 다음에 자치분권인데 네. 제가 이제 지방선거 2번 출마해 보니까 지역 선을 공약들을 다 들여다보면은 일단 기후위기랑 거의 맞는 게 없고요. 지속 그렇죠. 가능한 거 별로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의 성장 지상주의에 과도하게 매몰돼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인구. 아니 그리고 안동은 또 그 이상한 무슨 테마파크 있지 않아요? 유교 테마파크 사람 없이 안 오는? 이게 또 우리 지역민들이 방송 보고 계셔서 저희 안동 한국정신문화에서도 도산서원도 있고 하회마을도 있고 정말 그 좋은 문화유적이 많은데 약간 과잉 투자 같은 그런 게 우리 있던데? MB 때 우리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 다 좋은 줄만 알고 막대한 예산을 땡겨와서 3대 문화권, 유교 문화권 사업으로 대형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교랜드라고 저도 가봤는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랜드 웬 말이냐? 거기가 이제 뭐 유교를 체험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좀 효능감이 낮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안동에 차라리 도산서원이라든가 하회마을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유적을 잘 살리는 관광문화로 좀 예산을 쓰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좀 보시면 이제 안동시장님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 국제 컨벤션 센터를 지었어요. 다 구석에 지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다보스 포럼을 따라하겠다고 그 안동에서도 산골짜기로 한참 들어가는 곳에 지었는데 해먹었어. 안동 시내 행사를 거기서 해요. 제 주변의 주민자치위원들 거의 다 욕합니다. 왜 거기다 지었냐. 그러니까 거기에 몇 천억을 왜 쏟느냐 이거. 차라리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안동 시내 지역의 원도심이라든가 우리 지역 청년들 예산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매번 적자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향후 5년 내에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고 적자이잖아요. 사실 평창올림픽도 그런 거 막 지었다가 지금 폐쇄된 것들도 많고 모든 지역이 다 그런 뭐 저기 창원에 가면 마산에 그 로봇랜드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역 발전 단기 몰핀 같은 정책들이 지역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건설 경기만 잠시 부양하니까 뭐 그 근처 일꾼분들 오시면 잘 때 있어야 되니까 뭐 모텔들 잠깐 흥하고 한바식당 좀 흥하고 뭐 그냥 잠깐 하는데 지나고 나면 다 적자와 그걸로 다 떠안는 거잖아요. 지자체 차원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의 효능감도 낮고 차라리 지을 거면은 안동 쪽 원도심 쪽에 지었으면은 교통 접근성이라 좋은데
너무 산골짜기 지었어. 근데 거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이 있냐면은 납골당. 요즘 납골당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거기가 전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안또 제한이 있는데 그 정도로 컨벤션 네. 센터를 지어놓고 거기에 납골당을 지어야 된다는 정도로. 납골당으로 대체하자는 그 의견을 제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분들의 현명한 판단인데 사실 근데 그거를 추진한 것 자체가 지역의 국민의힘이거든요. 그 지역에 좀 책임지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오늘인가 안동 예천 국회의원 공천 받으실 텐데 컨벤션 센터 문제 좀 대책에 앞장서 주시고 뭐 제대로 안 하면 저희 녹색정의당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동 예천은 또 이제 그 안동 예천 접경 지역에 경북도청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경북도청 신도시가 네. 안동 예천 경계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쪽은 그래도 인구가 조금은 있는 좀 남는 건가요? 아니면 네, 거기도 몇만 명이 있는데 네. 원래 계획은 10만 명인데요. 인구가 차지 않고 있고 전라남도라든가 충남의 도청 신도시들 전부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쵸. 역시나 인구에 대해서 과다한 전망치를 근거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거대 양당이라든가 기성 정치권들은 이 인구 전망치 자체를 안 고쳐요. 그렇죠. 저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 제 출마의변을 썼거든요. 당장 안동시 도시기본계획 인구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당선돼서 좀 이런 문제 공론화시키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주거 문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수도권에 비하면 집가가 좀 싸니까 조금 덜한가요? 어떤 청년들이 보면 일자리가 더 중요한 문제.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자가 마련하는 데는 싸죠. 안동만 해도 20년 된 괜찮은 아파트가 한 24평형짜리 한 1억 5천이면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국회 근처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인데요.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들이 1인 가구들을 위한 주택들은 많이 없어도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또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하고 청년 주거 좀 필요한데 일자리가 주거를 좀더 하더라도 부족. 결국은 정주할 수 있으려면 예를 들면 안동은 이제 경북 북부의 중심인 안동대학교도 있고 그 지역에서 뭔가 있어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는데 근데 일자리 자체는 이제 한정적이니까 또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 청년 문제,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면서도 토건 중심의 발전 전략이 아닌 생태적 관점을 가지고 사람 중심의 발전 전망을 찾으면서 미래 세대에게 기회와 전망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을 의회 가시면 이제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미 녹색 정의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소멸 공약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녹색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또 경북 같은 경우는 원전을 엄청 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대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이거 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가야 되고 이 핵폐기물 문제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일자리라든가 지역순환 경제 그러니까 그 한국 컨벤션 센터 같은 거기에 들어갈 SOC 예산을 지역순환 경제라든지 좀 더 농업, 사회적 경제 분야에 쓴다면은 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트는 것을 우리 녹색 정의당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의원이 네. 한두 명 되면 안 되고 한 10명 들어가야 돼요. 좀 있어야 돼. 상임위도 많이 커버를 해야 되고. 왜냐면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뭐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니까 그 후로 법사위 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검찰개혁, 법원개혁 우리 뭐 정의당에 관심 없다고 이제 오해들을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의원이 없다 보니까 좀 약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환경노동위는 늘 저희가 있는데 나머지 위원회들은 있다 없다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야에서 좀 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게 되는 좀 실질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좀 저도 출마하고 나서 재작년에 우리 녹색당, 정의당에 대해서 막 불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죄송하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같은 기득권 양당 정치에서 반기후 정치가 판을 치고 있을 때 그래도 녹색정의당 의원이 한두 명 더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한 개 우리 녹색정의당 의원 들어가는 겁니다. 녹색 정치가 들어가는 거고 진보 정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사돈의 8천까지 표를 끌어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고요. 안동은 또 권 씨가 공천을 주도하고 뭐 이런 약간 토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동이 또 문중 정치가 강력한 그렇죠. 지역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동 권 씨, 안동 김 씨가 좀 지역에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권김현영 선생님이 안동에 출마하면은 뭐 끝났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권과 김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잡성인데 네. 김해랑 김해김씨랑 관계 있는 허씨 근데 아니야? 저희 또 그 허가 아니야? 가락종치네라고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할머니 이 젠더적으로 좋아 여성의 그 모성을 따르는 종치네입니다. 우리 김해 김씨의 우리 부인인 허황옥 왕비를 따르는 우리 허 씨가 가락 종친회로 묶여서 저희 우리 가락 종친 분들이 선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21세기 문중 정치는 성평등한 정치. 우리 할아버지들의 역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성평등한 정치를 우리 문중 정치가 좀 주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마침 오늘 제 할머니 기일인데 저도 이제 가부장적인 안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우리 여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존의 지역사회가 많이 무관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선조들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도 또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평등 정치, 페미니즘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의성 김씨인데. 네. 제 지역구 안동시 이바면에 의성김씨 집성촌이 있어요.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인데요. 네, 안동에서 맞아요. 굉장히 뼈대가 있는 안동이 집안인데 저희 집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의성 김씨인데 집안이 좀 더 반개인가 봐. 아니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의성김씨라고 하시면은 우리 안동 의성에서 우리 녹색정의당 지지율이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4년 후에 안동에서 출마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럼요. 네. 그런 얘기를 지금 누가 하죠? 김영동 의원이 하나요? 네, 우리 한국노총 출신의 우리 박근혜 탄핵 촛불을 드셨던 김영동 변호사님께서 국민의힘에 갑자기 2020년 전략공천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공천 받을지 말지 모르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하고 계신데 최선 하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박빙인데요. 지금 결과가 아마 오늘 방송에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동 변호사님 한국노총에 계실 때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당에 계시다 보니까 소신과 다른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만약 재선되시면 좀 소신껏 하시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소신이 있으셨던 분인데 이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정치개혁의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세요. 하지만 허준교가 출마하는 다음 총선 때는 3선은 좀 힘드실 거다. 사실 올해 국민의힘 오래 하셨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2년 전에 저한테 도의원 공천 제안을 했어요. 이런 인재입니다. 그거 제가 거절한 게 너무너무 잘한 선택인데 국민의힘에서도 저한테 공천 제안 주셨으니까 4년 뒤에 제가 당선되고 출마하게 된다면은 우리 국민의힘 당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용광로 같은 정치인이고요. 모든 것을 녹색정의당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종교와 집안과 지역을 모두 넘나들 수 있는 이런 통합의 정치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근데 의회에 들어가시면 1호 공약으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네, 제가 출마의 변이랑 또 토론회 기간을 밝혔는데 교통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녹색정의당이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 예산을 막아야 됩니다. 그쵸. 새만금 신공항도 막아야 되고 제주 제2공항도 막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막아내는 싸움, 네거티브한 싸움 말고 그럼 그거를 어디에 쓸 거냐 했을 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네, 저는 새만금은 사실은 그런 호남차별의 역사적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은 막아야 되지만 그 예산은 전라북도에 쓰는 게 맞다. 그럼 전라북도에 지속 가능한 생태 전환에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라북도 무상교통 할 수 있습니다. 전북이 10만이야 군이 10개가 돼요. 그렇죠. 그 경북 청송군이 작년에 무상교통을 했거든요. 1년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5억밖에 안 들어요. 거기는 인구가 제일 적은 데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전북도 5만이야가 군이 있고 10만이야 쳐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한 100억이면은 무상교통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잼버리 때문에 논란이 된 새만금 SOC 예산이 100억을 넘어요. 그렇죠. 공항 짓는 거랑. 그리고 100억이 아니라 거기 갯벌까지 망치는 것까지 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거를 기후정치 외치는 민주당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 또 이번에 기후정치 측면에서는 좀 심판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녹색정의당이 들어가면은 전라북도의 생태도 지키면서 우리 전북의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대 양당에서 개발 때문에 국토교통위를 잘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심상정 의원도 이번에 21대 국회 때 처음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아마 제가 알기로 진보정당에는 국토교통위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허준기 의원이 이제 원내 들어가시면 국토교통위를 어떻게 이제 파고 들어갈 거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좀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우리 그거는 총선 끝나고 공작 전문가인 김준우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워낙 뭐 정외과 출신일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되게 오래 해서 준비된 되게 후보고 지역에서도 이제 계속 싸우고 또 이제 말하자면 진보에게 녹록치 않은 지역인 안동에서 이제 계속 싸워왔는데 사실은 다음번 지방선거 이제 당선이 눈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좀 빼왔지만 전국 단위에서 이제 큰 정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경선을 거쳐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잖아요, 그죠? 네, 너무 박빙이었고 제가 토론회 시작할 때부터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같이 했던 우리 정연 황정호 의원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고 두 분 또 저보고 후보 결의를 제안 주셨던 분들인데 어쨌든 같이 출마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과 달리 토론회 시작하면서 너무 열심히 해. 정말 매섭게 몰아쳤고 또 실제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거의 그 87년 대선을 방불케 하는 박빙이었습니다. 3분의 1씩표를 가져갔고요. 87년 대선을 방불케 했다는 거는 정유현, 황정화 두 후보의 단일화가 실패했다는 얘기군요. 그거는 다르고 저희는 단일화 없이 다 독자고 뭐 단일화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우리 또 정유현 후보가 가진 어떤 가치관과 조직 기반 황정화 후보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 분 덕분에 사실은 제가 완주할 수 있었고 저희 부족한 점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그 지역의 레이어에서 그리고 젊은 세대 레이어에서 이렇게 뷰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녹색의 뷰에서 그렇게 되게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방송도 경험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 돼요? 이거 방송 나가기 전인데 어쨌든 대타 내보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모로 저는 활약을 되게 많이 할 수 있고 이후에도 뭐 진보 정치의 어떤 미래 중에 한 명이라고 저도 단연코 추천할 수 있는 허승규 지금은 녹색정의당 부대표랑 이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우리 또 공약이랑 뭐 이런 정책 얘기도 나중에 또 해야 되는데 더 길어지면 지루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점점점 말미를 남기고 다음에 또 뭐 시간 되면 같이 방송을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나가고 피드백이 허승규를 출연시키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되나 싶으면은 계속 나와야 되고요. 이거 좀 그 지역에 해야죠, 마이크 주면은 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조회수를 늘려야 조회수를. 그럼 뭐 저는 언제든지 무보수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보수지. 당연히 부대표라는 자각을 해. 부대표라는 자각을. 당연히 무보수로 나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갓 선출된 녹색정의당 부대표이고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할 허승규 당원과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공작실 시즌 2는 좀 뭐 이렇게 당에 있는 여러 후보들과 같이 하는 시간도 좀 있을 거고요. 그냥 뭐 안 되면 그냥 저 혼자 하는 방송도 좀 있을 겁니다. 뭐 정책 얘기나 뭐 시사 평론 얘기나. 그래서 사실은 라이브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라이브도 이제 안정적인 시간을 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시간을 하려고 하니까 야간 근로, 강제 근로를 또 이렇게 강제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노동 협상 중입니다. 노동 조건 협상 중이고 어쨌든 그동안 좀 컨텐츠가 너무 좀 단절돼가지고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좀 자주 주 1회가 아니라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2일 날 촬영분이고요. 이게 다음 주에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번 촬영도 급히 또 잡을 테니까요. 자주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공유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의 비례 2번이 이렇게 건강한 미래 세대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준호의 공작질 시즌 2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너무 막 떠들었네.